환경기능사 2차 실기시험 실습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강의하는 강사 저는 신동성 환경학원의 원장입니다. 아무튼 모쪼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사람도 실수 없이 전부 합격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기능사 실습 문제를 보면은 이것이 우리 출제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94년도에 환경기능사라는 자격증이 형성됐는데 사실 94년도 전에는 하수처리 기능사라는 것이 되어져 있었고 94년도에 환경기능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98년도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환경기능사의 실습 문제가 2차 시험 문제가 실습 문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 실습 문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단 하나 무엇이 나왔냐면은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용존산소 시험을 하는 것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는 앞으로는 어떤 항목이 바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용존산소 시험이죠. 이 시험을 여러분이 배우고 만에 하나 시험 문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원서 접수라는 걸 할 때 이 용존산소 시험을 보는 2차 시험은 우리 시험은 하루 만에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본다면 그날 하루 보지만은 며칠에 거쳐서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를 보시면은 앞에 만약 월요일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월요일날 여러분 신청하지 마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지난 다음에 목, 금, 토, 일 이런 정도에 즉 한 2일이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원서 접수가 신청되어지게끔 즉 자기가 시험 날짜를 그렇게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시험을 보시면은 즉 맨 첫날 시험 보는 문제가 그 다음부터도 계속 똑같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의 시험을 보면은 누가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지 알겠죠. 그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기왕 공부를 한번 쭉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지금 현재는 용존산소 시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쫓아하시면은 특히 이 환경기능사 시험은 유일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 시험은 감점 제도가 아니라 가점 제도, 즉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점수가 몇 점, 못했을 때 몇 점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실에 갔을 때, 즉 시험 보러 갔을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로선 제일 첫 번째 신분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험표, 세 번째는 실험복, 네 번째는 휠러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 고무장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산기, 그리고 나중에 답을 써야 되니까는 필기구, 즉 반드시 흑색 볼펜이 필요를 하죠. 요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험복이라 하면은 바로 자, 한번 보시면은 실험실에 이런 실험복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착용을 하면 되겠죠. 실험복을 입고 두 번째로서는 고무장갑이 필요한데 사실 고무장갑이 없어도 시험에 붙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이런 고무장갑이 필요한데 이 고무장갑은 여러분들이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습용 또는 수술할 때 필요한 고무장갑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 사시면 되시고 또는 저희 여기 학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구입하셔도 되겠다니. 그러나 이거 안 가져갔다고 해서 떨어져 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고무장갑을 끼고 실습을 하면 오히려 더 미끄럽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는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이 낫겠다는. 그리고 휠러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국산 같은 건 상당히 싸요.
싸지만은 너무 쉽게 망가지고 해서 독일제 해서 좀 더 이게 안전한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고 또 시험장에서는 다 꽂혀 있기도 하지만은 그거 빼고 자기 것으로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아무튼 준비 과정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그 옆에 우측에 보면은 실험 교재가 저기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파일을 여기 출력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나하나씩 이 프린트물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이 없으면은 동영상을 잠깐 여기 정지해 놓고 이 프린트물부터 즉 프린트를 해 놓은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다는. 본격적으로 시험에 수업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환경기능사 실험 교재 해가지고 나오고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실기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받아보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을 거예요. 자격 종목 및 등급 환경기능사 작품명은 용존산소 측정이다. 시험 시간은 1시간. 요구사항에서 보면은 한 번씩 꼭 시험을 볼 때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용기에서 시료수를 채취하여 시료 중에 용존산소를 측정하고 답안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시오. 단 이때의 시험은 수지로용 공정시험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시료수는 단수이며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답안지는 0점을 처리한다. 그래서 준비물에도 써 있지만은 제가 흑색 볼펜 꼭 가져가셔야 된다. 기재사항을 정정한 답안지는 정정한 부분을 0점으로 처리한다. 어떤 것을 썼다느냐. 만약에 전체의 시료량 이런 것을 썼는데 잘못 써갖고 전체량 또는 적정량 뭐 이렇게 잘못 썼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까맣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긋고 여기에다가 정확한 답 전체의 시료량 이렇게 쓰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하자는 얘기. 그러면은 이때 정정한 부분은 채점을 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즉 이거를 대신 쓴 이거를 가지고 채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정하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런.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수검자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나오죠. 용존산소 측정법은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측정 과정인 시료의 채취, DO의 고정, 시험 용역의 채취, 적정 등의 진행 과정을 하나씩을 가점, 점수를 줘가지고 채점을 한다 이런 뜻이고 수검자는 수검자끼리 대화, 물건 주기 등 수검에 필요한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시험위원이 지시에 따라 한다. 간혹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감독관이 바로 주위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봤을 때 둘이서 어떤 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두 사람이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한테 말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도 없이 가만히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오면은 이분이 나한테 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못 시켜 하고 자기한테는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괜히 또 안다고 해서 가르쳐 준다든가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절대 옆 사람들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시료 채취는 수검자가 일회 채취할 수 있으며 시험병 막여는 시료수 용기 옆에 비치된 두 종류의 병마개 중에 필요한 것을 한 개를 선택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BOD병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 BOD병이 있으면은 마개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개를 그냥 쓰시면 된다는. 그리고 시험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서 즉 하다가 잘못됐다는. 그러면은 버리고 나서 다시 새로 하면은 안 된다는. 운전면허 시험도 국가 시험이죠. 운전하다가 금을 발라고 만약에 삑 소리가 나서 떨어졌다는. 그러면 시간 남았으니까 뒤로 빠꾸 해가지고 다시 가면 되지 않느냐? 안 되듯이 우리 시험도 국가기술은 한 번 모든 것이 시행을 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난다는. 그러나 혹시 시험 보다가 잘못됐으면 어차피 떨어진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감독관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냥 무작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고 저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옆에 시험 보는 사람한테 다 공개된 거죠. 그러면 당신은 혼자만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버리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기 전까지는 그냥 시로를 다시 채취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묵인해주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채점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그거를 정직하게 하겠다고 해서 나는 이거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면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지급된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으므로 재료 취급 시 항상 주의할 것이며, 만약 산 혹은 산을 혼합물이 눈에 들었을 때는 즉시 시험위원에게 신고하며 0.5%의 식염수 용량으로 세척한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서는 황산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회전하고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자기 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럴 때는 감독관한테 저 눈에 뭐 들어가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즉 자기가 실험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보면은 바로 수돗물이 있어요. 그 수돗물을 틀고 일단은 들어간 눈을 무조건 씻으면 된다는. 씻고 나서 내 눈에 뭐가 들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그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농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조치도 안 해놓고 조치를 받으려고 하면 수거위원한테 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그 눈에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대한 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단은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얻은 곳에 우리 시약이 묻었다면은 흐르는 물에 무조건 씻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감독위원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다는. 다섯 번째는 필기호는 반드시 흑색 불펜을 사용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한 답안지 0점으로 처리한다는. 기재사항 조금 전에 얘기했죠. 0점으로 한다. 지급된 기구 및 시설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파손 시 수검자가 이를 변상한다. 간혹 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얼마니까 변상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은 문제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일곱 번째, 여분의 시약 및 시약을 함유한 시료수는 시험위원회 지정하는 위치에 정리정돈한다. 그래서 별도로 폐수를 버리는 것, 시약을 버리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에다 버려야지 아무 데서나, 즉 개수대에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시험이 시작, 즉 검정 시작 40분이 경과한 후 시험위원회 허락을 받고 퇴실할 수 있다는. 검정시험상 필요한 의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수검위원이 수검자 가까이 도착한 후 시험위원에게만 질문할 수 있다.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퇴실 명령을 받거나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꼭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입에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이제 시험 문제지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알아야만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제일 먼저 용전산소에서 적정법에서 잉클러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은 용전산소 실험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목적에서 보면 되는데, 이 시험은 물속에 존재하는 용전산소를 측정하기 위해 실외에 항산망간과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용액을 넣어 생기는 수산화 제1망간이 실외 중에 용전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수산화 제2망간이 되고 황산산성에서 용전산소량에 대응하는 요오드를 유리한다. 유리된 요오드를 TO 항산 나트륨으로 적정하여 용전산소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이런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성은 없어요. 다시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할 거예요. 적용 범위 해서 나오면은 이 시험은 지표수, 지하수, 배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 한계는 0.1mg/L이다. 산소 포화농도가 200까지 용이되어 있는 간섭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물에 이 DO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실험 기구는 용전산소 측정병, 그래서 비오디병 내부 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만은 300ml짜리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기재된 내용의 병의 용량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제가 갖다 놓은 것은 이 앞에 301.7 이런 숫자가 써 있는데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은 이 병의 용적이 301.7이구나 이런 뜻이고, 이런 숫자가 없다면은 얼마? 300ml다 이런 얘기고, 피펫, 휠러, 브렛,
깔때기, 삼각 플라스크, 메스 실린더, 용량 플라스크가 실험기구로 있어야만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약은 시료, 상수도수 채취 후 1일 이상 경과한 것과 그다음에 항산 망간 용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알칼리성 요오다 칼륨 아자이다 나트륨 용액, 진한 황산 0.02 몰농도의 티황산나트륨 용액, 전분 용액, 브라칼륨 용액인데, 브라칼륨 용액은 우리 시험에 사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채취하고자 하는 물, 그 속에 철 3가 이온이라는 것이 100에서 200mg/L 이상의 그 정도의 철 3가 이온이 존재했을 때는 이 브라칼륨을 1ml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여지껏 98년도부터 여지껏 시험 문제 쭉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브라칼륨 KF라고 하죠. 그것은 사용할 일이 없다. 그래서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분석 방법, 요 분석 방법의 순서대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에 제일 먼저 보면 시료를 용전산소 측정병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운 후 마개를 맞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병을 가볍게 두드려 기포를 제거한 후 마개를 갖는다. 두 번째는 마개를 열고 항산망간 용액 1ml와 알칼리성 요오다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 1ml를 주입한다. 반드시 순서대로 넣어야 하며, 먼저 항산망간을 주입 후 알칼리성 요오다 칼륨 아자이드 나트륨 용액을 넣도록 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속에서의 반응이 잘 일어나요. 항산망간을 주입했을 때는 시료의 색이 변하지 않고, 알칼리성 요오다 칼륨 아자이드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은 시료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침전이 형성한다는, 실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쭉 실험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마개를 막고 시약과 시료를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비오디병의 수위에 해제시킨다는, 2분 이상 정치 후에 상층에게 미세한 침전이 남아있으면 다시 해전시켜 혼합한 다음 정치하여 완전히 침전시킨다. 다섯 번째, 100ml 이상의 맑은 층이 생기면 마개를 열고 항산 2ml를 병목으로부터 주입한다. 2분 이상 충분히 진강시킨 후에 항산을 가하며, 만일 침전물이 생기자마자 항산을 가하면 침전물이 바깥으로 유출되므로 오차가 유발하며 침전물이 완전히 융이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마개를 닫고 갈색 침전물이 완전히 융이될 때까지 병을 해전시킨다. 용전산소 측정병을 200ml에 정확히 취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옮기는데, 200ml 분시할 때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메스 실린더라는 것, 하나는 용량 플러스라는 것을 주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200ml를 바로 분치를 하고 그 200ml 전부를 삼각 플라스크에 옮긴다는, 여덟 번째, 0.02 몰농도의 티황산나트륨 용액으로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이라는 것을 하고, 아홉 번째, 전분 용액 1ml로 액이 이제 황색에서 청색으로 변해요. 청색이 되고, 그 청색에서 다시 티오황산나트륨을 계속 적정해서 무색이 될 때까지 티오황산나트륨을 적정한다. 그래서 무색이 되어지면은 실험이 끝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시험한 것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전산소의 농도에 계산한 DO는 A 곱하기 F 곱하기 V2분의 V1, V1-R분의 1000 곱하기 0.2다른, 여기서 A라는 것은 적정에 소비된 0.02 몰농도의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밀리리터, 즉 티오황산나트륨으로 맨 처음에 0에서부터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하고, 황색에서 전부를 집어넣은 다음에 청색이 되면은 다시 적정해서 무색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되어진 양이 A다라는 얘기예요. F, 0.02 몰농도라는 티오황산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농도가 정확히 0.02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0.02에 대한 보정한 값이 뭐다? F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0.02 몰농도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역가에서 팩터 이렇게 써 있는 거고, V1은 시료의 전체 양, 즉 조금 전에 했듯이 이 BOD병이 301.7이다 그러면 이 V1의 값이 301.7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숫자가 없으면 얼마? 300ml가 V1이 되는 것이고, V2는 적정에 사용한 시료양, 즉 우리가 200ml를 분치한 거니까는 적정에 사용한 시료양은 200ml가 되는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항산망간 용액 1ml와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1ml를 주입한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R이라고 한다. 일명 시약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이 된다. 사실 첫 번째 나오는 시가 A, F, V1, V2, VR 요것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답안지에 1번 문제에 바로 요 시가 그 문자를 설명해 주는 것이 1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밑에 0.00 노르말 농도랑 몰 농도가 똑같은 얘기인데 몰 농도의 티오항산화트륨 용액의 역할은 1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이 F의 값이 1.002 또는 1.001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써진 대로 여러분들이 F의 값을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전체 시료량 V1은 측정병에 기재되어 있는 용량 조금 전에 얘기했고, R은 시약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것이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쓰는 답안지를 하나 되는데 달랑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죠. 이 불과한 내용에 보면은 1번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엇? 즉 DO 농도를 산출하는 계산식을 쓰고 그 각각의 문자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DO 밀리그램 퍼 리터는 해서 A 곱하기 F 곱하기 V2분의 V1 곱하기 V1 마이너스 R분의 1000 곱하기 0.2. A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적정에 소비된 0.00 몰농도 TO 항산 나트륨 용액의 밀리리터. F라는 것은 0.00 몰농도 TO 항산 나트륨 용액의 역가. 굳이 옆에다 벡터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V1이라는 것은 전체의 시료량 가로 열고 밀리리터. V2 적정에 사용한 시료량 해놓고 가로 열고 밀리리터. R이라는 것은 항산망간 용액과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그리고 다시 써놓고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의 첨가량 해놓고 가로 열고 밀리리터. 이거를 한 줄에 다 쓰려고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의 테두리,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글씨가 많다 보니까는. 우리가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뭘 했을 때 금을 넘어가면은 선을 넘어가면 아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선을 넘어가는 즉 어떤 글들은 채점에서 제외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쓰면 안 됐다. 차라리 두 줄로 쓰는 것이 낫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실험된 값을 계산식을 위해 DO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를 써봤는데 DO 농도 해가지고 9.6ml라는 것이 최종 소비됐다라고 하면은 9.6 만약에 팩터의 값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00이 쓰고 200분의 BOD 병이 300이면 300 마이너스 2분의 1000 곱하기 0.2에서 는 해서 계산기로 눌러보면은 9.684 정도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쓰면 되고, 이때 단위 밀리그램 퍼 리터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여기까지 쓰는 것이 뭐다? 2번의 답안지고, 세 번째 답안지는 계산된 농도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답이죠. 그래서 DO 농도는 9.68mg per 리터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은 적정에 소비된 양 그러면은 티황산화트륨 소비된 양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손을 들어서 저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9.6이 소비됐다 그러면 9.6이 소비되면은 끝났습니다 하면은 얼마 들어왔냐 그러면 숫자를 적으라 그래요. 그러면 9.60 이렇게 적으면은 그게 맞으면은 맞아 그냥 정리하라 하면은 그때부터 답안지를 쭉 써 내려가시면 되겠다는. 바로 이렇게 해서 실험이 이제 끝나고 그 답안지를 제출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고 이 분석 방법대로 실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우리가 시험법에 나온 걸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어떤 것으로 시험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